자, 이번 시간에는요. 파트 3 영양입니다. 제 1장 열량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제 1장입니다. 영양소의 개요입니다. 영양소. 우리가 영양학이니까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성분 중에서 체내에 흡수되는 성장과 유지와 번식 등 생활 유지에 의한 생리적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영양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일 섭취 권장량을 보면 탄수화물은 60에서 70%, 지방은 7에서 20%, 단백질은 15에서 20% 정도를 일일 권장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골고루 섭취를 하라는 뜻이죠. 자, 영양소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영양소의 종류에는 열량을 내는 영양소,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열량을 내는 영양소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요, 그람당 4kcal의 영양소를 냅니다. 지방은 그람당 9kcal의 열량을 내고요. 단백질은 그람당 4kcal의 열량을 내게 됩니다. 자, 요거 외울 때 494,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외우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은 449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기능은 열량을 발생시킨다, 체온을 유지시킨다,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소의 구성 요소로서는, 구성 영양소로는 단백질이나 무기질이나 물이 여기에 속하여 어떤 거를 구성을 하느냐, 근육, 골격, 효소, 호르몬 이런 구성 성분을 이루는 것이 단백질, 비타민,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절을 하는 영양소가 있어. 이거를 이제 영양소를 먹으면서 조절을 해주는 영양소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무기질, 비타민, 물, 인체 내 생리작용, 대사작용을 도와주는, 조절할 수 있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을 먼저 볼게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1대 2대 1로 함유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입니다. 탄수화물은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당질 같은 의미로 쓰이고 곡류, 서류, 설탕의 구성 성분이죠. 에너지원이에요. 우리가 힘을 내려면 탄수화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으면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곡류나 서류 이런데, 또한 우리가 사탕만 먹어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저혈당이 있는 분들은요, 옆에 항상 주머니에 뭘 갖고 다녀야 돼요? 설탕을 하나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탕 하나를 딱 입에 넣고서 있으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자, 체내에서 소화되며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단당류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간 다음에 소장에 있는 작은 육모에 의해서 탄수화물, 당을 이제 우리가 흡수를 하게 돼요. 단당류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이렇게 해서 흡수가 돼서 우리가 전 몸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는 열량소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서류라고 하는 것은 덩이 줄기나 덩이 뿌리를 먹는 작은 물로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을 우리가 서류라고 합니다. 밥을 안 먹었고 고구마나 감자만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탄수화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할 때 나타나는 거 뭐가 나타납니까? 비만, 뚱뚱해지죠. 두 번째, 당뇨병. 당 체크를 할 때 우리가 혈당 색소 공복 시에 딱 쟀을 때 100 이하일 경우 우리가 정상이라고 해요. 100 이상이면은 당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맥경화증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과잉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기능입니다. 에너지 공급원으로서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1g당 4kcal의 열량을 공급을 한다. 소화 흡수 후에는 98%의 거의 체내에 이용된다. 거의 다 소화 흡수돼 갖고 내 몸에 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비만으로 가고 동맥경화증으로 가고 당뇨병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은 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먹은 만큼 운동을 해가지고요. 내가 그거를 다 소모를 하게 되면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은 만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축적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혈당에는 항상 어떻게 유지를 돼야 되냐면 혈당이 0.1% 중추신경 유지하고 변비를 방지하는 0.1% 정도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 이상이 이 혈당의 탄수화물이 움직인다면 그거는 병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단백질 절약 작용입니다. 탄수화물 부족 시 지방이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내가 이제 부족해요. 지금 탄수화물을 못 먹고 있어. 그럼 내 몸속에 있는 뭐를 갖다가 사용한다고요? 지방 또는 단백질을 가지고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간이나 지방의 완전 대사를 도움을 주고요.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 필요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섭취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내 간이나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내가 필요로 해. 그 다음날 탄수화물 섭취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서 포도당으로 변화를 시켜서 분해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밥 안 먹어도 며칠간은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내 몸속에 있는 거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섭취는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섭취하고 적당하게 운동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혈액과 조직의 케톤체가 다량 축적돼서 케톤증에 예방하는 것도 여기에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섭취 시부터 소비 시까지 기간이 짧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피로하고 뭐 그럴 때 탄수화물 먹어봐요. 어떤 효과인지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당 성분이 들어가니까 움직이는데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기분 좋아져요. 밥 먹고 나면요. 왜요? 탄수화물 섭취한 거니까 기분 좋아지죠. 그러니까 피로 회복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장운동에 관여합니다. 섬유질 섭취 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에서도 일반 현미, 그냥 백미 말고 현미 같은 걸 먹게 되면 거기에는 섬유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섬유질이 있으면서 변비 예방을 해주는 거죠. 우리 탄수화물 먹을 때 뭘 같이 먹어요? 섬유질 같이 먹어야겠죠. 뭐요? 야채 종류를 같이 먹으면 돼요. 야채를 같이 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변으로 해서 같이 내려가잖아요. 수세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탄수화물 먹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단백질만 먹는다거나 뭐 이러지 말고 같이 섬유질을 같이 섭취를 해줘야지 장운동에 관여를 한다. 자, 감미, 향미작.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식욕 증진, 식품의 물성 개선에 활용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탄수화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공모가 볼까요? 곡류, 감자류, 과일, 채소 등 식물성 식품이 주요 공급원입니다. 우유, 남유, 폐류 등의 동물성 식품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조금 적겠죠. 하지만 곡류나 이런 데선 주요 우리 탄수화물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소화입니다. 이제 입에서부터 소화를 하는 거죠. 냠냠냠냠. 내가 입에 들어왔을 때 무언가를 씹어서 소화를 하는 거예요. 다당류인 글리코겐과 전분이 입에서 기계적인 소화에 의해서 타액 속에 있는 프티알린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프티알린에서 소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덱스트린으로 변할 거예요. 알파 아밀라제에서 분해가 일어나고 덱스트린이 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메가당으로 또 분해가 되고 메가당으로 분해되는 거는 말타제에서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하고
포후당은 찌화제에서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위에서 소화가 일어나요. 분해 효소가 없어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위에서. 탄수화물은요, 소화액이 나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분해 자체가 분해할 수 없는 소화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장에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소장에서 체육적으로 소화가 일어나고요. 이제 위에서 내려가면 바로 소장이잖아요. 소장 대장이잖아요. 소장에 있는 데에서 최종 산물인 뭐 어떤 포도당이라든가 단당류로 흡수를 하고 육모에서 최종적인 소화 산물이 된다. 전문의 단당류로 분해가 이루어진다. 소장까지 내려갔을 경우에 자, 탄수화물의 흡수입니다. 단당류가 소장 점막 세포에 통과하면서 체내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십이지장 및 공장상부에서 모세혈관, 문맥, 간으로 만든. 좀 전에 위에서 소장으로 갔죠. 소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작은 육모에 의해서 모세혈관에 의해서 문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먼저 간으로 가는, 간에 가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으로 들어왔는데 독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해독을 해야죠. 해독을 한 다음에 혈관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장인 간을 너무 피로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간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간염, 간경변, 간암 뭐 이런 식으로 굳어져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간을 잘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탄수화물도 하지만 독성 있는 거, 독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 주류 배웠잖아요. 주류. 술이 들어가면 술도 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해독해서 가는 데가 간이잖아요. 자, 탄수화물의 대사는 당질 대사균의 해당, 글리코사이드, TCA 사이클, 글리코겐 합성, 글리코겐 분해, 당신생에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탄수화물의 대사 산물인 거야.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TCA 사이클에 의해서 흡수되고 그 다음에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배출하고 뭐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보시면 갈락토오즈는 110, 포도당이 100, 과당이 43 순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지방을 한번 볼까요? 지방. 자, 지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같이 주요 생체 구성 성분입니다. 탄소수, 산소, 삼원소. 탄수화물도 탄소수, 산소로 구성되어 있었죠. 질소가 하나 있었던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백질이죠.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량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물질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아요. 지방이 물에다 놓는다고 그냥 녹나요? 예? 에스테르, 알코올, 아세톤, 벤젠 등의 유기용매에 용해가 됩니다. 고기를 먹을 때 있잖아요. 고기가 이제 지방 덩어리가 많잖아요. 조금 부드럽게 먹으려면은 여기 있는 뭐 알코올 같은 거. 알코올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주라든가 뭐 막걸리 또는 뭐 맥주 같은 경우 이런 데하고 같이 한번 놓고서 끓여 보세요. 연육작용이 일어납니다. 연육작용. 유기용매에 녹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서 쉽게 뭐 이렇게 냄새 같은 것도 안 나고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가의 알코올인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지방이다. 산이나 알칼리 효소로서 가수분해하며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는 것. 지방을 과잉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만이겠죠. 고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비만, 지방성 간경화, 동맥경화, 고지혈증, 유방암, 대장암 등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방 덩어리들이 내 몸속에 축적이 되면은 당연히 이런 동맥경화증이라든가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과잉 섭취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소모를 하면 돼요. 아까 탄수화물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서 소모를 시키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기능입니다. 에너지 공급원은 1g당 9kcal의 열량을 공급하고요. 소화 흡수율은 95%의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한대요.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지용성 한번 내가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거는 사용을 하고 그 다음 필요 없는 거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 몸속에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갖다가 쓰는 거지. 근데 이때 갖다 쓸 때 내가 섭취를 하고 나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갖다가 쓰고서 축적이 돼 있는데 내가 움직였어. 막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얘가 사용을 하겠지. 그러면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맛있게 먹고요.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 장기 보호를 합니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장 기관을 보호합니다. 이 지방을 이렇게 뭐 피부나 이런 데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충격을 보호해주는 내장 기관 보호 작용이 있고요. 체온을 유지하고 장내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체온 발산을 막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이에요. 기름기가 많으니까 체온을 발산하고 변비도 예방하고 기름기가 있으니까 빨리 밖으로 내배출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필수 지방산 공급으로서 건강 유지 및 성장 촉진, 콜레스테롤 양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수 지방산 공급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소화 흡수입니다. 지방의 소화 흡수. 위에서 소량의 라이페이스, 리파제죠. 혼합되지만 지질 소화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을 분해하는 운수가 리파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혼합돼서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소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라이페이스, 요거 리파제라고 했죠. 그래서 췌장에서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분해를 한다고 했어요. 지방은 잘라서 글리세린하고 지방산 두 개의 분자로 분해가 돼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글리세린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약국에 가면요 글리세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우리 수분 보습제 이렇게 얼굴이나 입술이나 손등이나 뭐 발 뒤꿈치 이렇게 갈라지고 그럴 때 한번 발라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지방 역할을 하는 거니까 수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위에서 담즙에 의해서 충분히 유화된 후 소장으로 내보내져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는 것을 봐요. 췌장, 소장, 리프가 혈관, 심장, 전신 과정에서 95% 이상 지방으로 소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소화 흡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의 분해 요소, 뭐 라이페이스라고도 하고 리파제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스테압신이라고 합니다. 담즙산 효소는 아니지만 지방의 유화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담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 하나 보겠습니다. 단백질. 자, 단백질이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 종류죠. 단백질. 생물가, 단백가. 자, 생물가는 단백질의 체내 이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체내에 어느 정도 단백질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생물학과에 의해서 높을수록 체내 이용이 높다라는 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생물가는 체내 보유된 질소량 나누기 체내에 흡수된 질소량으로 곱하기 100으로 하면 됩니다. 우유가 90, 달걀이 100, 돼지고기 79, 소고기 76, 생선 75, 대도 75, 밀가루 52의 생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단백가입니다. 단백가라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이상적인 표준 단백질을 가정하여 이를 100으로 잡고 다른 단백질의 영양가를 비교하는 방법을 말을 하고요. 단백가가 클수록 영양가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백가를 측정하는 것은요.
식품 중에 제1 제한 아미노산 함량 나누기 표준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 함량을 곱하기로 해서 100으로 곱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단백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걀 100, 소고기 83, 우유 78, 대두 73, 쌀 72, 밀가루 47, 옥수 42의 단백가를 가지고 있다. 자, 단백질의 에너지 공급원을 한번 볼까요? 단백질의 에너지 공급원 1g당 4kcal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소화 흡수율이 92% 정도 소화 흡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체액 중에서 유지는 체내 삼투압 조절의 체내 수분 평형을 유지합니다. 제 pH를 유지하고요. 산 알칼리성의 평행선을 갖는 체액 중에 중성을 유지하는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효소 호르몬 항체 형성 면역작용 관여를 하는데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 있잖아. 티록신, 그 다음에 부신 수질 호르몬, 아드레날린 뭐 이런 것들을 단백질에서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나 티록신, 갑상선, 부신 호르몬으로 우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항체 형성하면 면역 기능이 강화시키는 효과. 면역 기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면역력이 있어야지 어떤 병균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금방 퇴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금방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체조직 구성과 보수, 피부, 손톱, 모발, 뇌, 근육의 인체 조직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손톱, 피부, 머리카락, 뇌 이런 것들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단백질의 결핍 증상은 어떤 게 결핍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을 때는 면역 기능이 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종. 내가 부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부어. 성장 저해. 내 친구에 비해서 내가 좀 작아. 그 다음에 허약해지는 어떤 그런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백질의 영양학적 분류를 한번 볼까요? 단백질 영양학적 분류. 자, 완전 단백질, 그 다음에 불완전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단백질을 보면은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발육하고 생식에 필요한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완전 단백질. 카제인, 우유 속에 들어있죠. 육류에 미오신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달걀에 오브알부민이 들어있고요. 콩에는 글리시린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한다면 지금 뭘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유, 육류, 달걀, 콩을 드시면 되는 거죠. 자, 부분적인 완전 단백질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몇 개가 좀 부족하긴 한데 생명 유지를 할 수 있으나 성장 발육은 하지 못한다. 생명 유지를 할 수 있으나. 자, 밀에 있는 글리아딘, 보리에 있는 호르데인, 쌀에 있는 오리제닌. 요거 시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완전 단백질이 있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단백질. 자, 생명 유지에 성장 발육 모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옥수수에 있는 제인, 육류 속에 있는 젤라틴은 불완전 단백질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입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흡수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윗속에 있는 펩신은 단백질 분자를 큰 폴리펩타이드로 분해를 시킵니다. 췌장과 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서 흡수, 이용은 됩니다. 일부이지만 분해되지 않는 체뇨 중에서 배설, 위, 소장, 육모, 전맥, 문간, 간 더 비슷하죠. 다 위에서 소장으로 해서 소장에서 어떤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방으로 연소 합성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해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부 영양으로 공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흡수된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합성 보수회에 연소되어 열량을 공급하며 당질과 지방으로 전환돼서 몸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내가 단백질이 열량 공급은 돼요. 근데 나중에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당질과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내 몸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계속 축적이 되면서 살로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단백질 소화 흡수 여기까지 봤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